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해기도 한데요. 바로 정부가 발표한 대대적인 연금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만 봐도 그 관심이 정말 느껴집니다. 정부 발표 자료부터 여러 언론사의 심층 분석, 또 시민단체 정책 비평 자료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 보내주셨는데요.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변화가 내 노후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6년 기초연금의 변화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변화의 진짜 속뜻은 뭔지, 누가 혜택을 보고 또 누구는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헤드라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소식인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여기가 첫 번째로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지점입니다. 40만 원 인상은 맞는데 단계적 인상입니다. 보내주신 정부 계획안을 보면 2026년 올해는 우선적으로 소득 수준이 더 낮은 분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먼저 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종의 최저 보장의 개념을 더 강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긴 하지만 그 기준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느끼기엔 우리는 왜 아직 40만 원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는 내년 2027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분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어르신 전체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인상 혜택을 받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오해가 없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40만 원 인상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도 있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신문 칼럼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지적했던 문제, 바로 생계급여 삭감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나요? 그동안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으시면 생계급여에서 그 30만 원이 고스란히 깎여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똑같았거든요. 네, 정말 안타까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인상분 전체나 일부를 추가 소득으로 드리고요. 이 금액은 생계급여 계산할 때 아예 소득으로 잡지 않는 방안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초연금 인상 효과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제도적 보완책이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의 문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핵심 조건은 변함없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1961년생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생일이 딱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점을 놓쳐서 첫 달 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법적으로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네. 예를 들어서 5월 20일이 생일이시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미리 신청해둬야 5월분 연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미리 신청해야 손해가 없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숫자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 2026년 선정 기준액입니다. 작년보다 아주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큰 폭입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247만 원. 247만 원? 네. 그리고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되시는 거죠.
잠시만요. 부부가구 기준이 395만 2천 원이요. 작년인 2025년 기준액이 364만 8천 원이었으니까 와, 무려 30만 4천 원이나 올랐네요. 네, 그렇죠. 단독 가구도 19만 원이나 올랐고요.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률 반영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역대급 인상폭이라고 하던데 이 숫자 뒤에 어떤 정책적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보내주신 한 경제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번 인상폭은 의도적으로 차상위 계층과 일반 노인층,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을 대거 포함시키려는 일종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신호군요. 맞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어르신들을요, 빈곤층 지원을 넘어서 이제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한 단계 나아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정말 몇만 원 차이로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꼭 다시 신청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제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해서 바로 탈락, 이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요. 먼저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풀어주시죠. 맞습니다. 만약 월급을 그대로 계산하면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로이욕을 꺾지 않기 위해 아주 중요한 공제장치를 두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 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116만 원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전부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중 7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데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사례를 한번 적용해보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월 220만 원을 받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의 근로소득은 얼마로 잡히는 건가요? 좋은 예시입니다. 자, 월급 220만 원에서 먼저 기본 공제액 116만 원을 뺍니다. 네. 그럼 104만 원이 남죠? 이 104만 원 전체가 소득이 아니라 여기에 70%를 곱한 금액, 즉 72만 8천 원. 이것이 이 어르신의 최종 근로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월급 220만 원이 소득 73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니.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이 다른 큰 재산만 없다면 단독 가구 기준인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치니까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하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이런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받는 금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게 또 다른 함정이군요.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재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오해가 많습니다. 재산 역시 전체 금액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 재산액을 먼저 공제해 줍니다. 재산에도 공제가 있군요. 그럼요.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총 재산에서 빼고 시작합니다. 이것도 사례를 들어보죠. 당신의 자료에 나온 것처럼 서울의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시고 다른 소득은 없는 부부가구.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값 6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4억 6,500만 원이 남죠. 네. 이걸 법에서 정한 소득 환산율, 연 4%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바꾸는 겁니다. 4억 6,500만 원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155만 원 정도가 이 부부의 월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월 155만 원이요? 그렇다면 2026년 부부가구 기준액인 395만 2천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서울에 6억짜리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집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군요. 그럼요. 여기에 추가로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총 재산에서 모두 빼고 순자산으로만 평가합니다. 아, 빚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아주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랜저의 비극이라는 표현까지 있던데요. 네, 자동차는 약간 사치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배기량 3000cc를 넘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차는요, 기본 공제 없이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갖고 계시면 그 차 한 대만으로 월 소득이 133만 원 넘게 잡혀버립니다. 아, 그럼 수급이 아주 어려워지겠네요. 그럼 오래된 차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한 10년 넘은 에쿠스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다행히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그리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트럭이나 승합차 같은 것들은 이 고급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내 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규정이 있던데요.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고요? 네, 무료 임체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는 건 아니지만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신다면 그 주거 혜택을 연 0.78%의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군요. 네, 고가 주택에 사는 경우에만 해당되니 일반적인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도의 그늘이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감액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특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사람의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이건 이번에 바뀌는 게 없나요? 아쉽게도 2026년 개편안에 이 내용이 즉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약 50만 원 정도를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보내주신 여러 칼럼에서도 지적하들 국민연금 성실 납부에 대한 페널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제도죠. 맞습니다. 그럼 폐지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폐지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어서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라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좋은 변화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죠. 바로 신청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아,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군요.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혹은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은 반드시 다시 문을 두드려 보셔야겠네요. 그럼요, 꼭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신분증하고 통장사본을 들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고요.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아, 집으로 직접 와주시기도 하는군요. 네,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자녀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아주 편리합니다. 정리하자면 2020년 기초연금 제도는 40만 원으로의 단계적 인상과 큰 폭의 선정 기준액 상향이라는 두 개의 큰 날개를 달고 더 많은 어르신을 품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말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개인의 복잡한 재산 상황이나 소득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당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의 숫자와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시대에 진정으로 존엄한 노후를 위한 기초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연금제도와 더불어 사회의 책임은 어떻게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